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다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날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날이 31장이 어땠습니까? 3%대 약세 마감했어요. 6,000원을 이탈했죠. 5,960원에 마감했어요. 자, 지난 3일장에 4일장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왔지만은 다시 3월 저점을 이탈했어요. 자, 이 중동 리스크를 떠나서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여기서 기다리다가 자, 또다시 지연되니까 빠지고 있어요. 자, 다날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 강력한 수혜가 전망이 되는 기업이죠. 이 시장 선점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미 서비스 준비 다 마쳤습니다. 지난 1월에도 이 기대감에 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지만은, 이 단기간에 61% 상승 나왔지만은 이 상승을 다 반납하고 추가로 더 밀렸어요. 자, 왜 그러냐? 아직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처리해야 할 그 법안들에서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이 국정 과제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이죠. 1분기 입법이 무산됐어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금융당국의 정부안 마련을 촉구를 하고 나섰는데, 그런데 이 정부는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될 사안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죠. 그 입법 논의가 나랑을 빚을 전망이에요. 당초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서 올해 1분기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을 하기로 했는데,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이 금융위가 지난 1월 9일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은 금융위는 1분기 1월에서 3월 이 1분기 안에 주요 추진 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이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했었죠. 또한 이 재경부 금융위가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로 국경 간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 마련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연내 디지털 자산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1분기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이 불발되면서 이 같은 일정 모두 다 변경이 불가피해졌어요. 자, 이렇게 입법이 지연된 것은 자,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여파도 있었지만은 정부가 이 위헌 논란까지 불거진 법안에 대해서 강행 입장을 고수한 것도 영향을 끼친 거죠. 50% 플러스 한 주, 이 51%를 지분 구조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라는 요 쟁점. 이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는 15에서 20%로 국내 모든 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요 쟁점, 요런 논란이 있었죠. 자, 그런데 정부가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정부안을 발의할 경우에 뭐 부처별 협의라든가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또 차관, 국무회의, 이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입법이 늦어질 수 있다. 그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정부안의 발의 없이 위원안을 기반으로 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어요. 자, 현재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모두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 시기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뭐 하는 짓들이야. 자, 물론 충분히 토론을 하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이 미적거리다가 이 통화 주권에서 소외가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에서 식민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해외에서는 이를 활용한 원달러 파생 상품이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 결제보다 외환 트레이딩 영역에서 먼저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죠. 자, 우리가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고, 자, 다날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미적거리니까, 금융당국이 미적거리고 있는데 이거 어쩌겠어요. 일단은 2분기는 스킵할 것 같아요. 뭐 일정이 없으니까 일단 3분기 기다려봐야죠. 3분기에 그냥 3분기까지 묵혀두세요. 어쩔 수 없죠 뭐. 자, 주봉 차트 보시면은 추세선을 그어보니까 좀 더 아래로 내려올 것 같죠. 자, 추세선을 만나는 자, 요 패턴. 자, 만나고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지금 과매도 구간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과매도 구간이.
자, 이렇게 과매도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올 건데, 자, 봐봐요. 과매도 구간을 거치고 올라가죠. 뭐 살짝씩 반등이 나오긴 했었고, 자,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자, 지금 매직 구간이에요. 매직 구간인데, 자, 2분기에도 뭐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또 내리꽂고 좀 흔들어 주다가 법제화가 되기 전까지 계속 흔들면서 갈 것 같아요. 그냥 3분기까지는 뭐 묵혀두시고 그동안에 다른 종목 하시면서 수익낸 자금으로 차근차근, 자, 이런 거에서 매집해 가야죠 뭐. 자, 매집하는 방법 제가 계속 강조해 들어왔죠. 자, 바로 30분봉 차트에서 신호가 나올 때마다 투자금을 나눠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매집하시면 돼요. 뭐 어쩌겠습니까? 또 신호 나오면 또 잡으시고, 신호가 나오고 나서는 짧은 상승은 기본적으로 가능해요. 자, 이 신호를 설정해 두셔야 단할뿐만 아니라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얼마든지 공략해서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자, 신호 설정하는 방법 간단하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방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의 라처럼 한 글자로 한 글자로 텔 문자 보내주시면은 방 입장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방 입장 링크를 전송을 해드리면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돼요. 이게 무료방이에요. 무료방, 공짜방. 그 방에서 저한테 개별톡으로 주셔서 설정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 주시면은 제가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은 차트에다가 설정해 두시면 돼요. 이거 설정하는 거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잘 못 보시겠다. 너무 바빠서 차트를 볼 시간이 없어. 나 그냥 편안하게 사인 받고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 하신 분들은 그냥 상단의 라처럼 종목 이름, 단알, 종목 이름 적어주시고요. 단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종목 이름을 다 적어주세요. 해당 종목들 다 체크해서 이 신호에 근거해서 제가 대응 전략 공유 드릴 거고요. 자, 제가 이렇게 문자로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센서뷰 문의 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매도가 잡아드렸고요. 자, 3월 11일 수요일에 장 시작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한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 문의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모두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되세요. 장 시작 전에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당일날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자, 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가 쉽지가 않죠. 매도가 쉽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주식은 뭡니까? 대응이죠. 자, 지금부터라도 이 센서뷰에 대한 대응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들 이 대응법을 알고 싶은 분들, 자, 상단의 연락처럼 원하시는 종목들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 연락처 010-8256-8243으로 자, 문자 주세요. 자, 종목들 매수가 자리와 최종 매도가 자리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드리면은 잘 대응하셔서 꾸준히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매일매일 이 상한가 종목들 많이 나오죠. 자, 그 종목들 여러분들의 관심 리스트에 넣어두세요. 자, 그 종목들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그 종목들도 제가 타점과 대응법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종목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방에서 또 타점을 잡아드렸죠. 단알 검색하시면 쭉 나오죠. 자, 저는 방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1월 20일 그리고 12월 26일에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죠. 7,090원, 7,160원에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1월 20일 맞죠? 자, 그리고 12월 26일에도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신호가 2개 나왔으니까 잡으시라. 제가 12월 27일 날 올려드렸죠. 자, 12월 26일 모습 보시면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보세요. 맞죠? 12월 26일 신호 2개 나왔으니까 잡으시라. 7,090원에 타점 잡아드리고, 자, 여기입니다. 요 타이밍. 자, 그 뒤로 어떻게 있어요? 충분히 매집 기회 더 준 다음에 올라가죠. 자, 1월 상승이 나왔죠. 자, 요 상승 나왔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 쉽게 따라하셔서 좋은 결과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상한가 20% 이상 급등했던 종목들 타점 잡아서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로도 좋은 결과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제가 매일같이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종목들 올려놨죠. 자, 보시면은 종목들 올려드리고, 자, 그리고 이전에 올려드린 종목들이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시원도 올려드렸죠. 자, 먼저 한커미드 보시면요.
한컴미드는 제가 2월 24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2월 24일 맞죠? 자, 신호가 2개 나왔죠. 23장에 신호가 2개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2월 23일. 자, 여기죠? 자, 맞죠? 23일 날 신호가 2개 나왔습니다. 자, 5,630원을 다녀왔다가 자, 3월 들어서 밀렸죠. 자, 충분히 매수 기회를 더 줬어요. 더 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매집되고 올라가죠. 6,010원을 다녀왔습니다. 자, 요 상승 나왔어요. 자, 요런 구간에서 공략하시면은 뭐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죠. 충분히 가능하세요. 자, 또 있습니다. 대성 하이텍. 대성 하이텍은 제가 3월 5일 날 6,000원에 타점 잡아드렸죠. 3월 4일 날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장 시작 전에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3월 5일 맞죠? 5일장에 3월 4일 날 신호가 나왔어요. 그 5일장에 갭상승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초가도 괜찮다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여기죠. 자, 3월 4일 날 신호 나오고 자, 5일 날 상승. 그리고 9일장에도 신호가 2개 나왔죠. 자, 충분히 매수 기회를 더 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12,000원도 돌파하고 또 신호가 더 나왔다가 눌림지고 다시 올라가죠. 자, 15,200원대를 다녀왔어요. 어때요?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자, 또 있습니다. 하이드로리튬. 하이드로리튬은 제가 지난 2월 6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2,270원에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7일 날 올려드렸죠. 6일장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종가 기준으로 2,270원에 잡으시라. 하이드로리튬은 제가 꾸준히 타점을 잡아드려왔어요. 자, 2월 6일 모습 보시면요. 자, 여기죠. 자, 보세요. 맞죠? 2월 6일 2,275원. 자, 여기입니다. 자, 완만 상승 나오다가 신호가 또 나왔어요. 여러분 나왔죠? 충분히 매직 기회를 더 준 다음에 자, 이렇게 흔들어주고 신호가 계속 나왔죠.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 강조드린 거예요. 자, 결국에는 매집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장중에 상한가 다녔어요. 2,640원을 다녔습니다. 요 상승 나왔어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시장이 뭐 4%대, 3%대 빠져도 우리가 수익 낼 거는 나옵니다. 수익 낼 종목은 계속 나와요. 자,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을 잡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돈을 들여도 돈을 그냥 갖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자가 쉽지가 않다.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나 부동산 자금도 챙겨왔는데 나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어. 좀 도와줘. 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오를지 말지 모르겠어. 그 수익을 보시더라도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수익보다 손실 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드리고 있어요. 매일같이 좋은 결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식 대신에 노후 준비, 노후 책임은 내가 진다. 맞아요. 여러분들 소중한 자금 불려가셔야죠. 그리고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재도전이 필요하신 은퇴하신 분들, 이젠 제대로 알고서 집중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지 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결과 내시도록 제가 이 방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1번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는 내용이 있죠. 다날이 글로벌 최대 디지털 자산 결제 플랫폼인 이 바이낸스 페이와 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과 손을 잡고서 방한 외국인 전용 통합 결제 정산 서비스를 오는 4월에 정식 론칭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이 서비스는 뭐냐? 한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 바이낸스 유저들이 별도의 환전 과정 필요 없이 보유 자산으로 국내 어디서든 편리하게 결제를 하는 방식이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정산 통화로 채택을 했어요. 다날은 외국인 선불 카드 이 콘다에 해당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고 관광객 위주 서비스 확대에 나설 방침이죠. 다날은 이번에 이 3사 협업 기반 통합 결제 정산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죠. 이들과의 협업을 이어가면서 향후에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결제 영역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에요. 세계 최대 크립토 생태계를 보유한 바이낸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표준인 서클과의 이 협업 솔루션은 한국 핀테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방한 외국인에게 가장 유용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와 동시에 자체 서비스는 물론이고 타 금융사들과도 솔루션 도입을 적극 협의함으로써 시장 선두주자 위치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다날이 법인 월렛 기반의 디지털 자산 연계 결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분야의 핵심 지식재산권 이 IP를 확보했다라고 2월 9일에 밝혔습니다.
다달은 특허 등록을 통해서 향후에 20년간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디지털 자산 결제 시장에서 이 독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죠.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결제 서비스 운영사가 설계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 절차가 처리가 돼요. 그리고 결제 완료 여부가 바로 가맹점에 전달되는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맹점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전제로 해서 결제 과정 전반을 바로 이 법인 중심으로 정리를 했다는 점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번 특허는 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이 결제 확산은 물론이고 온 오프라인 통합 결제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지만요. 이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다날이 중장기 기회 요인이 유효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현재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가 아직은 답보 상태지만은 이 원화 가치 하락 속에서 외화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죠. 전체 가상자산 거래의 약 30%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 다날은 2019년도 이 가상화폐 페이코인, 이 페이코인을 발행해서 약 15만 개의 가맹점에서 누적 결제액 250억 원까지 실제 코인 결제를 진행해본 국내 유일의 결제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도에 가상화폐 기반 오프라인 결제 특허를 취득을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에 결제 업체 중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분도 큰 장점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준비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가상자산 발행부터 유통, 결제, 송금, 정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금융기관과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호환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 기술의 이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 최근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 바이낸스와 이 국내 유일의 마스터 애그리게이터 계약을 체결했죠. 그 바이낸스 페이의 한국 가맹점 모집 권한을 확보했어요. 그 향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이 USD 코인 그리고 테더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 국내 유통, 결제, 송금, 정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가상자산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이 발행, 유통, 결제 전 과정을 이 글로벌 거래소와 또 결제 업체들이 있죠. 뭐 페이팔이라든가 위챗페이, 또 마스터카드 이런 기업들과 연동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다날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에 그리고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을 확대할 경우에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법 윤곽 나왔다. 나온 뭐예요? 정작 중요한 게 정해지지 않았죠.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세부 사항을 담은 가상자산 법안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윤곽을 마련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업종이 8개로 세분화됐어요. 그 부처 간의 협의체인 가상자산 협의회도 구성을 했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전체 회의를 열었어요. 이 같은 내용의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는데 다만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이게 중요하죠. 발행 주체와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의 이 지분 제한 이런 의견이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서 시장에서 실망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려왔지만은 이거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대립하고 있어서 정부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관련주들이 박스권에 갇히지 않고 강한 분출이 나올 수 있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와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이런 의견이 첨예한 부분은 뒤로 미뤄졌어요. 이 부분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죠. 이런 것들 얘기하면 뭐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작 중요한 게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민주당은 두 쟁점에 대한 중재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책위원회 조율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에요. 그 은행 중심의 이 50% 플러스 한 주 요거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 간의 양보 없이 첨예한 이견이 있어서 이 중재안이 양측에 전달된 상황이고 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실적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대통령실에도 중재안을 문서화해서 전달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합의되면 공개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죠. 그리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은 15에서 20% 이렇게 제한하는 이 정보 조율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죠. 그 대주주 지분 제한의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온 금융당국이 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어요. 은행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감독 규정 개정도 검토하고 있죠. 이 디지털 자산 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주도로 펼쳐질 전망이죠. 최근 당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문서화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금융위원회는 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과 의견을 조율해 왔어요. 한국은행은 은행이 지분 50% 플러스 한 주 이렇게 보유한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발행 권한을 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죠. 자, 반면에 금융위와 국회는 핀테크나 이 블록체인 이 기술 기업에도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한국은행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당국은 이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발행 권한을 주고 그 이후에 기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이 단계적 허용을 가닥으로 잡았어요. 그 대신에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는 기술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했죠. 일단은 국회가 동의한 방안은 아니에요. 관계기관과 입장 차가 있는 만큼 당국은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죠. 자, 이 같은 단계적 허용으로 법안이 발의될 경우에는 은행법 감독 규정 개정이 필요하게 되죠.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이 지분율 50% 플러스 한 주 보유한 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의 은행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금융투자업이라든가 보험업, 저축은행업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이 추가돼야 하죠. 그 자회사 업종으로 정해진 업종에 대해서만 은행이 15%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있어서죠. 그 당국은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업 발행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감독 규정 개정도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은 50억 원으로 정해질 전망이죠. 초반에는 은행 중심이라 하더라도 추후에 혁신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이 자기자본 요건을 지나치게 상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이 밖에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인가, 그리고 총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을 의결하는 관계기관 합의기구도 법제화될 전망이죠.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금융위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 구성 등 주요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밝혔어요. 다달이 세계 최대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이 서클과 국내 최초로 USDC 관련 온보딩 테스트를 국내 기업 처음으로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서클의 다날 지분 투자도 추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죠. 자, 이 온보딩 테스트라는 것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나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성공적으로 연동, 적용하는 실증 절차 중에 하나예요. 이 각종 시스템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의미죠. 현재 서클과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서 온보딩 테스트까지 마친 기업은 다날이 국내에서 유일한 상황이고, 자, 그리고 기술 검증을 통한 실제 거래 유통 테스트도 순항 중에 있습니다. 그 해당 테스트까지 통과가 되면은 국내에 배분될 USDC 유통권 중에 상당 부분을 다날이 확보를 하게 될 전망이죠. 자, 이것과는 또 별도로 최근에 진행된 블록딜은 미국 소재의 거대 규모 투자사와 진행했죠. 다날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입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죠. 다날은 현재 서클과는 계속해서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기관과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2035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거래액이 약 35조 원에 이를 전망이죠. 그 중에서 최소 10조 원의 결제 금액을 다날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여러 해외 기관들과 금융사에서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을 하면서 구체화 중인 단계고, 향후에 다날을 중심으로 해당 기관 기업들과 또 컨소시엄을 또 구성하고 해당 컨소시엄 내에서 모든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삼성전자가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스타트업인 바스티온에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소식이에요. 1460만 달러, 2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라고 밝혔죠.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설립한 지 1년도 안 돼서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했죠. 국내에서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자체 발행한 토큰 WLFI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USD1 이 두 가지가 이달 초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 동시 상장하면서 이슈가 됐었죠. 최고 운영 책임자인 잭 포크먼이 무엇보다 한국 시장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죠. 그 국내에서 제도화가 추진 중에 있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원화 기반의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이 한 개 또는 여러 개 이상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달러와 원화를 교환하고 거래하듯이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기반의 USD1과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 설명했죠. 그 한국 지사도 설립을 하겠다. 향후에 한국 내 사업 기회와 파트너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지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 밝혔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강조한 게 있어요. 한국 인구의 25% 이상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전 세계 어떤 시장보다 높은 침투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매우 흥미로운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자주 방한해서 한국과 여러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밝혔죠. 다날은 잘 아시겠지만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 로드맵의 일환으로 관련 상표권 20개를 추론했습니다. 앞서서 다날은 자회사 페이 프로토콜의 페이코인 마스터카드를 통해서 이미 스테이블코인 실물 결제 상용화에 성공했었죠. 지난 2019년부터 이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국내 자산가산 선두기업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죠. 이런 기술 노하우 그리고 방대한 인프라 덕분에 이 유수의 글로벌 금융기업들과의 이 협업이 활발히 논의 중에 있어요. 그리고 현재 스테이블코인 설계 발행과 더불어 이 온라인 송금, 그 실시간 이 결제 등을 통합한 이 독자 시스템 구축으로 앞으로 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이후에 실생활 활용에 적극 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코인 사례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를 국내외 시장에 빠르게 활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죠. 그리고 지금 최근 국회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가 되고 있죠. 그 제도화 논의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 기업들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3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가졌었죠. 이 부동산에 묶여있던 자금들을 순환시켜서 이 주식시장으로의 이 금융시장으로 집중시켜서 기업들을 살려내고 국민들도 투자 수익으로 부를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현실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땠어요? 열심히 물건을 잘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방식으로 살아왔죠. 그동안은 이제 근로소득이 주요했지만은 향후에는 이뿐만 아니라 이 투자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서 국민들의 부를 늘려야 된다. 그 부동산 정책에서도 이제 거품이 낀 그 집값을 내리고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몰려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분산시키고 투자 소득을 국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선진국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 외환을 직접 통제를 해서 환율의 안정을 취하는 방식의 접근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서 금융투자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원화의 국제화의 발걸음을 떼는 그런 모멘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은행이 어때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신중론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정부를 충분히 납득시킬 만한 그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죠. 오히려 한국은행 자체도 그 내부 분석 자료에서 이 긍정적인 그 내용들이 많아요. 훨씬 우세하다.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죠. 이 발행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우려감만 내놨죠. 자, 그리고 지난 2일에 싱가포르 구프펀드인 이 테마섹이 한국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검토에 착수했죠. 다날이 위챗페이 QR 결제로 이 외국인 결제 서비스가 방한객 증가로 인해서 이 실적 상승을 거두고 있어요. 위챗페이 결제 거래액이 전년 대비 52%나 급증했어요. 자, 여기 대해서 이제 하반기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시행이 예고가 되어 있죠. 그 실적 상승세가 더 커질 전망이죠. 특히 지난 5월 거래액이 역대 최고 규모를 경신했어요. 이 위챗페이 오프라인 QR 결제는 다날과 이 중국 텐센트 이 기업 간의 이 제휴 서비스예요. 그 방한 관광객들이 국내 편의점이라든가 뭐 뷰티, 뭐 프랜차이즈, 자, 이런 곳에서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거래액 증가는 이 중국인 관광객이 들면서 이 편의점 이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동반 상승한 주된 요인이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를 살펴보면은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이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자 468만 명이죠. 그 전년 대비 24.9%가 증가했어요. 자, 그리고 개인 관광 증가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지난 3월부터는 방한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자, 그리고 올해 1분기 이 국내 편의점 업계 외국인 매출도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어요. 과거와는 달리 이 고가 상품보다는 이 생필품 위주로 소비를 하는 그런 관광객 소비 트렌드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죠. 그리고 3분기는 어때요?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이 무비자 입국 허용을 추진할 경우에는 위챗페이 이 QR 결제 실적은 더 커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죠. 자, 현재 다날은 주요 글로벌 결제사들과 파트너십을 또 맺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중국 외에도 다른 해외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이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죠. 자, 이외에도 뭐 BC 카드나 이 카드사와도 공동으로 3분기 내에 외국인 특화 선불 카드를 출시를 할 예정이고, 다날의 외국인 결제 서비스가 이제 하반기에 더 큰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유학생 학비 결제도 있죠. 유학생들이 별도 환전 없이 이 등록금을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인데, 뭐 페이팔, 위챗페이 이런 글로벌 결제 수단 지원과 더불어서 이제 수납도 가능해졌죠. 그래서 행정 편의 증대 덕분에 국내 대학 100여 곳에서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 중에 있어요. 현재 전국 단위로 제휴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요즘 금융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예요. 자, 바로 이 투명성, 그리고 아주 빠른 송금, 그리고 24시간 거래예요. 일단 코인이니까 24시간 거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이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그 특징이 있어요. 가격 변동성이 또 적죠. 변동성이 약해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죠. 요 테더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테더. 자, USDT. 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은 테더로 송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 이 테더를 원화로 환전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물론 이제 거래가 있어서 좀 변동이 있긴 하지만은 이 변동성이 약하다. 그래서 환전용으로 결제 수단으로 잘 활용한다. 일단 여당이 이 디지털 자산 키우기에 나서고 있어요.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법도 추진 중에 있죠.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응해서 원화 기반 자산을 구축을 하겠다. 그런 취지죠.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결제 수단으로도 쓰이고, 또 국제 거래에 사용될 경우에는 이 외환의 성격까지 갖게 돼요. 그 통화량과 외환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은 더 구체적인 이 별도의 이 규율이 필요하죠. 그래야만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으로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되고 발전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꽤 됩니다. 자, 이 무역 결제로는 자, 세계에서 5, 6위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 자본거래는 6위에서 7위 정도 되고, 그 대외 금융자산은 약 2조 5천억 달러죠. 자,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보다 많아요. 이러한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디지털 자산을 꼭 키워야 된다.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요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죠. 자, 이재명 대통령은 하면 한다예요. 왜? 그만큼 다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생각이 정립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일 잘하는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62%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고 하니까 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 달러와 같이 이 실물 자산의 가치를 연동시킨 암호화폐를 뜻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은. 자, 그리고 이 싱가포르, 또 프랑스, 독일, 자, 이런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통화 불안이 심각한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바로 이 테더랑 USD 코인, 자, 요거죠. 요 두 가지가 많이 쓰여요. 이 두 가지 코인이 일상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때도 수수료가 적죠. 몇 분 안 돼서 원화로 환전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비싼 환전 수수료를 챙겨왔던 은행권에서도 지금 시장 선점을 위해서 발빠르게 이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27일 한국은행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시대의 요구이자 흐름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한국은행의 이 신중론에 대해서는 이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죠.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 민병덕 의원이 지난달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를 하면서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경쟁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 수용자가 될지 아니면은 글로벌 질서를 주도를 할지 현재 대응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난 28일 한국은행이 펴낸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이 10종이 이 글로벌 시가총액이 얼마냐. 자, 올해 5월만 해도 2,309억 달러에 달하죠. 꾸준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의 운영됨에 따라서 높은 접근성과 투명성, 낮은 비용과 속도 측면에서 이 효율성의 이점을 제공하는 그 긍정적인 면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시장 그리고 데파이, 탈중앙화 플랫폼 내에서 이 법정 화폐보다 전송이 간편하고 속도가 빠른 이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선호할 수 있다라고 짚었죠. 이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편합니다. 자,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자, 계속 갈 수밖에 없죠. 어떻습니까? 기회 줄 때마다 공략하셔야겠죠. 물론 세력들이 현재 관해서 또는 위에서든 아래에서든 좀 더 흔들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세력들 마음이죠. 그러거나 말거나죠. 뭐. 우리는 믿는 구석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30분봉 차트에서 신호가 나올 때마다 분할로 공략하시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다가 잘 안 되시면 상단의 라처로 종목 이름 적어주시고요. 대응 전략 받으시면 되죠.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제가 이 방에서 좋은 결과 내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대응하시고, 자,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